자, 최근에 디즈니가 만든 애니메이션 실사화 영화 인어공주가 폭망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 2천억 원 가까이 되는 엄청난 손실이 예상된다라고 해요. 자, 미국의 최대 영화 정보 사이트 가운데 하나인 IMDb라는 곳이 있습니다. 인터넷 영화 데이터베이스 사이트를 말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여기를 보면은 인어공주의 북미 시장 글로벌 박스 오피스의 종합 성적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5억 2,600만 달러라고 하는데 한국 돈으로 대충 6,800억 정도 됩니다. 자, 인어공주가 5월에 개봉을 해가지고 약 2개월이 지난 현 시점 기준으로 이제 흥행 성적은 사실상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가파르게 또 급성장을 하긴 어렵죠. 자, 그런데 여전히 흥행 성적은 뭐 높게 잡아도 5억 4천만 달러 정도, 대략 7천억 가까이 된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인어공주의 제작비가 3억 3천만 불에서 3억 5천만 달러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대충 이거를 제작비가 3억 달러 3억 달러라고 치고 수익은 5억 달러 이상이라고 하니까, 자, 그러면은 나름 어느 정도 이득을 본 거 아니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요즘 영화는 어떻냐면은 순수 영화 제작비 말고도 마케팅 같은 다른 부대 비용이 막대하게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인어공주 같은 경우에도 손익분기점은 이 순수 제작비보다 훨씬 높습니다. 영화 순 제작비의 2배가량인 대략 7억 달러 가까이 된다라고 해요. 그 우리 돈으로 손익분기점이 9천억 원 가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벌어들인 돈은 넉넉 잡아도 7천억인데 손익분기점이 9천억이다. 이러면은 뉴스 보도에 나온 그대로 대략 우리가 봤을 때 한 2천억 원 정도는 손해를 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말이 좋아가지고 2천억이지, 이 2천억이라는 돈은 당연히 거대한 회사들 입장에서도 큰 손실입니다. 막대한 손실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본론입니다. 영화 인어공주는 여러분들 왜 실패했을까요? 왜 반응이 안 좋았을까? 주인공이 못생겨서 그런 것 아니냐 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날카로운 일침입니다. 자, 사실 그것도 중요한 이유기는 한데요. 우리가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가지고 한 계단만 더 고상하게 본질적인 표현을 해보자면, 영화 인어공주가 실패를 했던 이유는 작품의 자연스러움을 해쳤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본질적인 이유고 이유의 끝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왕자도 못생기고 살찐 우리 흔한 어떤 한국의 평범한 일반인을 썼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별로 몰입이 잘 안 되겠죠? 여자 시청자들 입장에서. 자, 그리고 또 관객들이 내가 왕자라도 마녀를 만나겠다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면은 뭔가 그거는 마케팅이나 연출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영화사에서도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닐까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한 거를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발전과 개선이 있다라는 거죠. 자, 영화 인어공주는 제작진들이 작품의 완성도나 연출, 동화적인 아름다움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을 한 게 아니라 전 세계 소비자들, 관람객들을 상대로 가르치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패를 한 거예요. 워낙에 거대한 회사빨이 있고 인어공주라는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역대급의 타이틀빨이 있고, 그래서 이만큼이라도 중박을 한 거지 원래는 더 실패했을 거라는 거예요. 마케팅빨도 있고 자본력빨도 있고 이러니까 이만큼이라도 기적적으로 번 거지, 실제 작품 자체의 역량은 이것의 반의 반도 안 되는 게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자, 영화 인어공주는 작품의 완성도가 중시된 게 아니라 임직원들의 어떤 알량한 사상과 이념, 정치적인 슬로건 같은 것들이 중요시됐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하는 거예요. 동화 그 자체에 이 사람들은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영화 인어공주는 실제로 유럽의 제국주의 시대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원작 동화의 그런 시대상도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대히트를 기록했던 그 위대한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원작 인어공주도 완전히 개무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이 자신들의 사상과 이념을 끼워 넣어가지고 특정 인종을 굳이 할당제처럼 어색하게 우겨 넣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 사람들이 무조건 흑인을 싫어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뭐 마이클 잭슨 같은 위대한 가수도 있고, 뭐 마이클 조던, 뭐 타이슨, 뭐 유명한 스포츠 스타들 여러분들 다들 잘 알죠? 수도 없이 많잖아요. 학자들도 많고요. 그 요점은 뭐냐면은 계속 제가 강조를 하고 있지만 극 중에서 자기들만의 독창적인 프랜차이즈 속에 극 중에 자연스럽게 배역과 캐릭터를 녹여낼 수 있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작품 그 자체의 완성도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의외로 이 소비자들은 담백하다니까. 작품 자체의 완성도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지구에 몰래 숨어 들어왔던 외계인 불법 체류자와 외노자들을 때려잡는 코미디 영화가 하나 있었죠. 저거 뭡니까? 맨인 블랙입니다. 저도 옛날에 봤어요. 자, 여기서 흑인 배우 윌 스미스의 역할을 두고 왈가왈부하는 사람이 있느냐? 딱히 전 세계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이 영화에서 갑자기 이걸 후속작을 최근에 만든다라고 예를 들어서 가정을 했을 때 윌 스미스의 역할을
갑자기 아무리 잘생겼다라고 해도 백인 꽃미남이 맡게 된다면 어떨까요? 오히려 어색하겠죠. 그게 더 어색함과 비판을 불러일으킬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단순히 외모 논쟁이나 인종이 핵심이 아니라니까. 말씀드렸다시피 극중에 자연스럽게 캐릭터가 녹아드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작품 자체의 완성도, 자연스러운 흐름 말이에요. 원래부터 독창적이거나 적어도 대중적인 인지도가 없었던 작품을 조금 변형하더라도 제작진들이 자기들만의 스토리와 매력으로 끌어올렸더라면 전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기존의 인지도가 절대적으로 이미 대중들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던 그 에리얼, 그 붉은 머리의 아름다운 막내 인어공주의 이미지를 굳이 억지로 인종할당제를 우겨 넣으면서 변형시켜버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불편해한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손으로 사람이 밥을 먹지 발로 밥을 먹는데 뭐 선입견을 없애라, 네가 잘못됐다 이러면은 그거 안 되는 거죠. 사람의 머릿속에는 당연한 어떤 그 작품과 그 캐릭터에 기대하는 어떤 상식과 이미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영화 에일리언2의 포스터입니다. 굉장한 명작이죠. 유튜버는 이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5번도 넘게 봤습니다. 한 10번은 본 것 같아요. 자, 영화 에일리언2는 알다시피 여주인공이 강력한 외계 생명체인 에일리언에 맞서 싸워나가는 투쟁적인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아주 웅장하고 비장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영화가 평범한 우주 화물선의 승무원이었던 여주인공 리플리가 남자 주인공들보다, 그러니까 남자 군인들보다 더 침착하고 더 냉정하고 이성적인 캐릭터로 나옵니다. 자, 하지만 이 작품을 보고 당연히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누구도 뭐 폐 어떤 사상 논란도 제기하지 않았고 딱히 아무도 이거를, 이 유능한 여주인공을 보고 아무도 이걸 딱히 불편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영화를 한번 구해보셔서 지금 다시 보셔도 정말로 재미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차이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결국은 전체적인 자연스러운 극의 흐름, 스토리, 시나리오의 탄탄한 완성도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극 중에서 여주인공 리플리는 뭐 슈퍼걸이 돼가지고 무조건 남자 캐릭터들에게 면박이나 주면서 자기 혼자 척척 모든 일을 해결하느냐면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옛날 에일리언 1편 시절에서 주인공이 겪었던 그런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트라우마가 남아 있어가지고 극 중에서 중간중간 이 사람은 계속해서 악몽에 시달립니다. 자, 그러면서도 다양한 인간 군상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긴장감이 없던 초반에 다른 군인들에게 이 주인공이 분위기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렇게 일갈하면서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또 그 중에는 촐싹거리고 덤벙대는 군인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긍정적이고 주인공 리플리를 헌신적으로 믿어주고 옆에서 든든하게 보좌해주는 군인 캐릭터들도 등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서로가 힘을 합쳐가지고 구해주고 위기를 극복하는 장면들이 충분히 녹아들어가 있어요. 자, 무엇보다 주인공 리플리가 초인적인 용기를 발휘할 때는 여자라서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스토리보다는 과거에 이 캐릭터가 딸을 잃었던 본인의 아픔을 모성애로 승화시켜가지고 어머니 캐릭터로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매우 수준 높게 묘사가 됩니다. 이게 당위성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큐멘터리 같은 데도 보면은 그 조그만한 퓨마, 그 엄마 퓨마가 아주 거대한 불곰에 맞서 싸워가지고 자식들을 지키고, 그 퓨마가 사납게 이렇게 막 발톱을 휘두르며 필사적으로 저항을 하니까 그 거대한 곰이 사실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대인데도 불구하고 그 리스크에 기가 질려서 그냥 이렇게 새끼들을 잡아먹지 않고 뒤로 돌아가는 또 그런 유명한 다큐멘터리 장면들이 있습니다. 아마 아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성애, 어머니, 여자는 약할 수 있어도 어머니로서는 강해진다는 이런 거는 사실 우리 인류가 수천 년 동안 또 학습을 해왔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데에서 그게 어떤 자연스러운 극중 전개의 흐름, 자연스러움, 당위성 같은 것들이 부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스토리에서는 심지어 악역이었던 괴물 캐릭터인 그 에일리언 여왕 같은 경우에도 자기 새끼와 알이 파괴된 것에 대해서 인간 주인공들에게 복수를 하겠다라는 그런 괴물인 악역 크리처에게도 어느 정도 모성애가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결론은 이런 식으로 극중의 완성도, 매끄러운 흐름이 레벨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디즈니의 모습을 다시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 다양한 나이대의 유튜브 시청자분들의 추억 속에 있던 그 위대한 기업이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디즈니의 다양성 책임자가 사임했다, 뭐 포용 전략 책임자가 사임했다, 이딴 소리가 나오고 있죠. 물론 인어공주가 망했기 때문에 이런 책임을 지는 거기는 한데, 그 거대한 인류 회사에 이따위 그 직함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지금 저 기업은 정신이 나간 겁니다. 세계 최고의 영상 분야의 인재들이 서로 경쟁하고 다투는 이 살벌한 영화 업계에서 무슨 저런 직함들이 왜 등장을 합니까?
이렇듯 간혹 현대사회 자본주의 그리고 세계 초인류 기업들의 상하탑 위에서도 뜻밖의 극도로 어이없고 비이성적인 의사결정의 사례들은 종종 발생을 합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부분이죠. 대한민국의 한낱 똘똘한 네티즌 하나를 영화 산업에서는 아무런 경력도 없었던 그 일반인, 열심히 영화 관련해서 리뷰 좀 쓰고 블로그에 평론이나 좀 휘갈겨 쓰던 그런 똘똘한 네티즌 하나를 만약에 그 거대한 디즈니 속의 인어공주 관련 핵심 의사결정 간부로 집어넣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결과가 있었을까요? 아니라니까. 이런 비참한 피해를 디즈니는 얼마든지 피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안타깝고 동시에 중요한 부분이에요. 전 세계 모든 국가 정부와 관료화된 거대 기업의 간부들이 뼛속 깊이 새겨들어야 될 대목입니다. 자, 그 유명한 첩보 영화 007 시리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여러 가지 시리즈들을 한 몇 개 정도 본 것 같습니다. 자, 거기 보면은 제임스 본드라는 아주 팔방미인 만능의 매력적인 남자 주인공 캐릭터가 등장을 합니다. 그죠? 자, 시대에 따라서 그 배우들은 어른들은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캐릭터들이 바뀌었지만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모두 잘 배우들이 수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여성이 007 시리즈 주인공으로 제임스 본드 역할을 맡아야 된다라는 미친 소리가 나오자 오죽했으면 시리즈 캐스팅 담당자도 이거를 비판을 했고 영화의 큰손 제작자들, 유명한 그리고 영국의 여배우들 몇몇도 이런 사태에 대해서 소신 발언을 강하게 피력을 했습니다. 그 다행스러운 일인데 요점은 그게 자연스러움을 해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007 시리즈에서 제임스 본드라는 캐릭터가 어떻습니까? 그 이미지와 캐릭터성이 분명히 존재를 하죠. 어떤 플랫폼이 존재를 합니다. 이거는 선입견이 아니라 그 영화가 성공해 나가는 과정에 탄탄하게 쌓아 올렸던 어떤 서사, 설정이라는 겁니다. 설정. 스타워즈라든지 디즈니의 전성기 애니메이션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각종 수많은 영화 시리즈들이 있죠. 인류 영화사의 한 획을 그은 위대한 작품들은 우리 주변에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정말 이게 어떤 미국의 영화업계에서 잘못 돌아가고 있는 흐름이 뭐냐면 특정 알량한 이념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회사에 불쑥 기어들어와 그 문화유산들을 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유능하고 잘난 인재들이라면은 자기들이 스스로 또 하나의 매력적인 세계관을 만들면 됩니다. 창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혁신적인 프랜차이즈를 스스로 일궈 나가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는 이것들이 못하죠. 그렇게는 못하고 기존의 위대한 선배들이 다른 천재와 장인들이 평생을 걸어가지고 만들어놨던 문화유산의 아이콘에 자기들은 간편하게 공짜로 탑승하고 무임승차 얻어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왜 멀쩡하게 있던 다른 서사에, 다른 극의 서사를 해친단 말입니까? 왜 설정을 붕괴시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능력대로 사람이 뽑힌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념과 사상에 따라서 사람이 뽑힌 거잖아요. 디즈니에서 일한다고요? 심지어 계급도 높고 연봉도 수억 원이니까 그 사람이 영화업계의 큰 손이고 전문가라고요? 아니죠.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순수하게 영화 산업과 영상의 상업적인 성공에 대한 이 바닥의 비즈니스 이해도는 일개 똘똘한 아마추어 네티즌들보다도 못한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뭐 어쩌라고? 국내 영상 덕후들보다 더 멋있어 보이는 순간의 어떤 장면을 상상해내고 더 예쁘고 더 주인공이 더 아름다워 보이는 순간의 어떤 장면에 대한 그런 상상력, 연출력이 뛰어나야 그런 업계에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능력도 안 되는 것들이 자꾸 낙하산으로 들어와가지고 실제로는 뒤떨어지고 잘못된 이미지를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인간의 능력이라는 거는 반드시 어떤 계급장에만 달려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은 소통하는 능력을 갖춰야 하는 겁니다. 내가 제일 상급자니까 무조건 내가 옳다 이게 아니라 평범한 소비자, 평범한 네티즌들 중에서도 그 중에서는 반드시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화려한 뒷배경이나 스펙뿐만 아니라 주장하는 바의 알맹이 그 자체를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현대사회의 대기업 회장들이나 오너들, 거대 국가의 정치인들도 뼛속 깊이 새겨들어야 되는 아주 철학적인 말입니다. 자, 인류가 좀 더 현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모든 어리석은 촌극은 평화가 너무 오래되고 인류가 소위 처먹고 살만해가지고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왜 평화를 주면은 누리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왜 누리지를 못해요? 그 평화로운 시대를.
흔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편안한 시대는 약한 남자, 약한 사람을 만들고 약한 남자들은 어려운 시대를 만든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그런 어려운 시대는 또다시 강한 남자들을 만들어내고 강한 남자들은 편안한 시대를 만든다라고 하죠. 고대 로마 제국이 그 거대했던 로마 제국이 흥성하고 망할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부디 좀 많이 배운 현대 인류들이 그 배운 값을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책가방만 메고 대학교를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은 오늘날인 것 같아요. 배운 값을 하고 살자라는 겁니다. 평화에 뇌가 절여진 어떤 선문답, 지적인 허영심, 무한하고 의미 없는 탁상공론 놀이 좀 그만하고 평화로운 좋은 시대가 주어졌다면 지금이라도 부디 그거를 잘 지키고 잘 갖고 나가면 안 되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현대사회 수많은 인류가 이 간단한 문제를 그렇게 어려워합니다. 소수의 선각자들만이 이걸 알고 있죠. 여러분들은 공감한다면 여러분들도 함께 저와 같은 선각자의 일종이 맞는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안타깝지만 많지가 않더라고요. 자, 인류 역사에서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1차, 2차 세계대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또 치안과 경제가 붕괴되고 무너진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같은 나라 안에서 서로 치고받고 무기를 쏘며 내전이 터져나가는 그 아프리카나 중동의 여느 국가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영화 얘기하다가 갑자기 너무 멀리 나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런 작은 것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세상을 만들어가는지 그 나비 효과의 전부를 계산할 줄 아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평소 즐겁게 시청하는 이런 영화, 만화 같은 대중문화 매체에도 인간의 모든 사상들이 녹아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모든 건 즉 하나의 거대한 원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작품을 만들 때는 작품 그 자체에 집중을 하면 됩니다. 뭔가를 떠들어대고 싶다면 본인이 스스로의 역량으로 독창적인 또 하나의 세계관과 프랜차이즈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매력적인 주인공 캐릭터를 새롭게 내세우면 될 일입니다. 부디 기존에 성공한 선배들의 위대한 문화유산에 장인들의 위대한 업적에 간편하게 무임승차하는 이런 사람들이 더 이상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